부지런히 걷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 그 뒤에는 새끼와 짝이 있겠지. 앞으로 가야 함을 알지만 동시에 다시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내 다시 고개를 돌리고 길을 떠난다. 바다에 닿으려면 지금부터 얼음 위를 2시간 넘게 걸어가야 한다. 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님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를 하면서 신바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를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펭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요? 펭귄의 갑자기?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펭귄의 4월 날이 25일.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푸바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푸덕의 입장으로서 오늘은 펭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동물이 연달아 나오네요.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펭귄과 관련된 또 포토북, 사진 에세이북을 좀 찾아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고요. 오늘 또 지난주엔 팬더에 빠졌다면 이번에는 좀 펭귄에 감동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그림 많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네. 또 묵직한 책을 한번 글 가져올게요. 많은 걸로. 네. 일단 책 제목 좋습니다.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오, 약간 심오한데. 다르죠. 전혀 달라요. 저는 사실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이제 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네. 이게 펭귄과 어울리는 제목이었고 지난주는 판다와 어울리는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끝까지 소개하고 나면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자는 이원영 작가하고요. 이분 전업 작가는 아니시고 맞아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행동생태 및 진화연구실이라는 곳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지연구소, 남극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연구원이고요. 그분의 표현 중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펭귄을 물속을 나는 새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펭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양팔을 벌리고, 물론 책에서는 이 펭귄의 양팔을 날개라고 해야 하냐, 지느러미라고 해야 하냐 라는 아주 진지한 토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펭귄의 너무 한 면만 알고 있지 않았나, 뒤뚱거리면서 걷는, 물속에서는 날아다닌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 재밌었고, 그래서 겨울이면은 이제 항상 남극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펭귄을 가까이서 보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관찰한 남극의 이야기, 펭귄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면 왜 펭귄의 날이 정해졌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서였습니다. 네, 뭐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펭귄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지구 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남극 펭귄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념한 날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펭귄의 날을 지정할 만큼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펭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흥미가 생기고 친근감이 좀 들어요. 생각해보면 이 펭귄을 주제로 한 뭐 게임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캐릭터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인데 나름의 생태나 특징은 잘 알지 못하는 동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원이 소개했던 걸 좀 요약해 왔습니다. 펭귄 이해하기. 펭귄 이해하기. 라는 부제를 붙여보고 싶은데, 네. 일단 저자는 연구원답게 아주 연구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펭귄을 관찰을 해요. 가령 이런 질문을 합니다. 펭귄이 걷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 네, 잘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죠. 네,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엄청 느릴 것 같다라는 걸 저는 걸음걸이 속도만? 네, 걷는 느릴 속도 것 같은데요? 느릴 것 같죠. 네. 저도 엄청 느릴 거라 생각, 거의 거북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연구자가 직접 펭귄의 몸에 기록계를 부착을 하고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펭귄의 걷는 속도는 시속 4km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걷는 속도가 시속 4km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펭귄이 걷는 속도와 인간이 걷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네, 뒤뚱이도 엄청 빠르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은 좀 다를 수 있어도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아주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펭귄의 제목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관찰할 때 무엇은 좀 달리 보이는 법인데, 펭귄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느린데 뒤뚱거리는 생명체일 텐데, 가까이서 보면 아주 꾸준히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걸어가는 생명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책도 푸바오 이야기처럼 지난주에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푸바오는 한 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남극에서 살아가는 펭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한 생명체가 아닌 군락을 이루는 펭귄이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장관도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도 너무 귀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다양한 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도 아주 수준급의 사진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연구자다 보니까 그 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육사가 아닌 연구자가 찍는 사진의 그 거리감이 좀 독특했어요. 연속적으로 사진집을 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연구자가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이 생명체를 존중하는 그 특유의 거리감이 이 사진에서 느껴진다라는 걸 저는 좀 정리를 해봤고, 책을 보면 둥지에서 알을 품는 젠투 펭귄이 나옵니다. 그 젠투 펭귄이라고 하면 혹시 그 펭귄 애니메이션 그 꼬마 펭귄 핑구라는 캐릭터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요? 엄청 네. 귀여운. 인터넷 밈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 핑구. 그래요? 핑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찰흙처럼 만든 듯한 이미지. 알지. 클레이 애니메이션. 네. 그 부리가 빨간. 맞아요. 핑구. 맞아. 네. 밈짤을 많이 쓰는 그 핑구 캐릭터가 바로 젠투 펭귄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빨갛고 눈잎으로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젠투 펭귄. 그래서 혹시나 누가 핑구 캐릭터 얘기하면 얘 젠투 펭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제 펭귄이 또 남극에 많아요. 황제 펭귄은 목 부분이 노란색 털을 갖춘 펭귄이 황제 펭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펭귄이 나온 영화 하면 해피피트 맞아요. 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바로 황제 펭귄이에요. 그리고 2021년 이제 M본부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의 주인공이 바로 황제 펭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위에 올라가서 짝을 부르는 턱근 펭귄도 있어요. 턱에 이렇게 줄무늬 턱근 펭귄. 잘 아시네요, 신반님도. 네, 그리고 바다로 훌쩍 뛰어드는 아델리 펭귄. 이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면 이게 눈이 이렇게 저만한 턱 있는 무섭게 조금 생긴 아델리 펭귄이 있어요.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코걸며 자는 외대 물범도 이 책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범까지.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약간 좀 이따금 등장하는 이제 물범인데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물범이 하루 종일 자요. 물범도 약간 지난주에 판다 연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보면 이 펭귄들의 어떤 미묘한 잘생김 그리고 귀여움, 물범의 행복함. 그 남극이 좀 쉽게 볼 수 없는 자연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없고 그냥 광활한 얼음만 있는 남극인데 그 남극을 채우는 펭귄들의 존재가 그래서 유달리 좀 귀엽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펭귄들이 나왔거든요. 물범까지 나왔는데 이 신바님은 펭귄 많이 찾아보고 또 예뻐하십니까? 저는 그 남극의 눈물에서 사실 처음 그렇게 펭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서 그걸 좀 잘 봤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 아워 플래닛 우리의 지구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알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나오면 또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래서 좀 그냥 존재만으로도 약간 눈길을 끄는 그런 게 있어서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때 이본부에서 펭수가 또 엄청난 유행을 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 관심도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펭귄이라고 하면 느리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마냥 귀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또 남극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약한 생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펭귄의 일상 다반사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 극지연구원이 관찰한 펭귄의 모습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챕터가 한 펭귄의 어떤 삶을 쫓아가는 구성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한 연구자가 관찰한 남극의 시선으로 챕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과 죽음이 뭐 군데군데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챕터 구성을 정말 같은 인류로서 이 환경을 고민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세 계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의 이름은 먼 길을 앞두고, 2부는 슥 지나쳐야 할 때, 3부는 때로는 쉬엄쉬엄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펭귄의 곁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연구자가 펭귄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 또 인간은 어떻게 펭귄을 대해야 하는가 또 느껴지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저 같아도 네. 그 혹독한 남극의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먹이고 계속해서 그 차가운 영하 1도의 남극 바다에 매일 뛰어들어야 하는 펭귄들을 보면서 저 같아도 경외심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일부에서 좀 먹먹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바다로 나가는 수컷과 암컷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왠지 이 부분에서 네. 국 아나운서가 떠올라가지고 특별히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부지런히 걷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 그 뒤에는 새끼와 짝이 있겠지. 앞으로 가야 함을 알지만 동시에 다시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내 다시 고개를 돌리고 길을 떠난다. 바다에 닿으려면 지금부터 얼음 위를 2시간 넘게 걸어가야 한다. 네, 이게 그냥 한 글입니다. 사진과 함께 나오는. 네. 그리고 펭귄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지금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죠. 저 왠지 국제 아나운서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삶의 태도 이럴 것만 같다. 펭귄처럼 출근을 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이 글과 함께 그 남극 대륙의 광활한 얼음이 펼쳐져요. 사진으로.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정말 수많은 펭귄의 검은 뒷모습들이 나와요. 수컷들의 뒷모습들. 암컷도 섞여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 보면서 출근하는 현대 직장의 모습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 고군분투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도 떠오르기도 했고 저 같기도 했고 국제 아나운서 같기도 했고 신바 같기도 했고 다 떠올랐는데 네. 그 펭귄을 포함해서 전체 조류 중에 거의 90%가 그러니까 조류는 전부 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수 중 하나가 먹이를 잡아올 때 펭귄의 경우에 남은 펭귄이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펭귄은 특별하게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체온을 나눠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맞아요. 그래서 밀접한 어떤 그 부모와 새끼의 그런 관계가 더 도드라지는 생명체인데 저자가 한 관찰하던 부부 펭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컷이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연구원도 매일 오늘은 그 수컷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로 매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름이 지날 무렵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새끼는 결국 죽었고 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암컷이 수컷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암컷이 수컷이 나타나지 않고 새끼가 죽자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챕터로 끝이 나요. 사진과 함께. 그래서 진짜 영화 같다. 그죠? 이 챕터의 이름이 먼 길을 앞두고인데 너무 다양하게 읽히는 거예요. 이 챕터의 제목이. 그리고 이 챕터의 끝에서 저자는 환경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지금의 기온 상승의 속도라면 우리 세대에서 황제 펭귄이 멸종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가 펭귄들의 사냥 범위를 더 넓게 만든다고 합니다. 펭귄의 주 먹잇감이 크릴새우인데 이 극지방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펭귄들은 사냥 범위를 더 넓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남극 빙하도 줄어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수컷 펭귄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었겠죠.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면 남극에 가까운 곳에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펭귄을 더 넓게 사냥하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수컷 펭귄의 방금 좀 짠했던 그 이야기가 기후위기와도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기다리다가 펭귄의 다음 세대가 죽어버렸던 이유. 그러니까 한 수컷 펭귄이 죽으면 새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펭귄의 어떤 생명체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이렇게 펭귄을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촉진하고 있는 멸종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또 언급하고 있어요. 네, 이 지구의 끝, 극지방에 있는 생명체, 이 한 펭귄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였습니다. 자, 4월 25일 펭귄의 날도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의 행동이 자연, 특히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 3부에서 인간의 다른 행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조에 갇혀있는 펭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구자가 남극에 거주를 하면서 봤던 펭귄들의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펭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펭귄의 삶을 해치지 않았던 사육사가 아닌 연구자가 관찰하던 펭귄의 이야기, 사진들 그리고
제안들이라 아주 사자후처럼 들렸고 엄중하게 들리는 부분이었고요. 저자는 이 아델리 펭귄이 순식간에 100m를 잠수할 수 있는 펭귄이고 최대 17,000km를 이동하는 펭귄이라고 합니다. 철새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펭귄에게 자연스러운 범위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범위다. 그런데 이런 펭귄을 우리는 1년 내내 좁은 수조에 갇혀서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수조의 범위로 펭귄을 제한하고 펭귄 보고 적응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광활하고 넓은 남극 대륙을 자유롭게 오가고 헤엄치는 아델리 펭귄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갇혀있는 펭귄의 답답함이 너무나 쉽게 상상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에 펭귄을 만질 수 있는 체험 조언이 생겼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 절망했다고 해요. 생명체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막 터치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이 생명체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라는 걸 학습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그들의 생존 범위를 인정을 하고 나의 욕구대로 개입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게 시작이다라는 걸 특히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펭귄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매력적인 동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펭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네, 펭귄은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새끼를 돌보는 종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그런 펭귄을 바라보면서 성실함이 느껴지는 생명체고 그 삭막하고 끝없는 남극 빙하 위를 묵묵히 걸어가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새끼를 보호하거든요. 자연의 신비, 작은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까지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저자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펭귄의 습성을 잘 전하고 있고 이 극지방의 환경을 상징하는 동물이 펭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함을 느끼는 생명체가 펭귄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네. 이 충분히 펭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수많은 종들 목숨을 위협받는 수많은 종들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우리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펭귄의 날이 펭귄만 위한 날은 아니다. 기후위기에 처한 모든 생명체를 위한 날이다. 그렇죠. 라는 것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물티슈를 쓰지 않고 전기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수컷 펭귄이 돌아올 수 있게 너무 멀리 사냥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힘을 잊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새끼를 돌보는 종이다라는 표현이 진짜 펭귄과 우리 인간과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느껴졌고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부모님의 모습까지도 좀 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또 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펭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또 인간이지 않나 굉장히 역설적인 감정이 들어서 힘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주말에 이원영 작가가 쓴 이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그림책이라고도 하니까 사진도 많죠. 함께 읽어보면서 펭귄의 삶을 함께 조명해봤으면 좋겠고요.